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0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문제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모든 작업의 A열은 연러비를 1로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작업의 테두리는 알아서 적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명명하셔야 되겠죠? 그 이외에 시트가 있다면 감점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필요 없는 시트들은 꼭 지워주세요. 그러면 시트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꾸실 수 있어요. 제1작업이라고 정확하게 이름 주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시트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새 시트 2번 만들어졌네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반복하시면 되겠죠. 제3작업까지만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4작업의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바로 시트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다. 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A열의 연러비를 1이라고 숫자 값으로 정해 줄게요. A라고 하는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연러비라고 클릭하면 숫자 값으로 값을 넣을 수 있고요. 1이라고 엔터 치시면 A열이 좁아진 거 확인되시죠? 이 작업도 A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연러비는 1 반복하시면 됩니다. 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텐데요. 엑셀은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 3, 4작업들은 요걸 활용하는 문제예요. 1작업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2, 3, 4작업은 연쇄적으로 오류가 나게 되니까요. 오타가 없도록 찬찬히 입력을 시켜주세요. B와 4가 만나는 곳에서부터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의 경우에는 위아래로 하나의 셀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구분이 될 거예요. 데이터들에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조건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서식에 글꼴은 굴림의 열 하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몽땅 잡으셔서 글꼴, 굴림, 가운데 정렬해 줄 건데 숫자들의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들은 따로 잡아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출시일을 보시게 되면 입력할 때 분명히 2021년 11월 3일이라고 연도를 길게 썼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짧게 보인다면 보는 방식을 셀서식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날짜에서 간단하게 자세하게 요만큼만 나와 있네요. 기타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 날짜에 대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표현하는 게 있다면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없다면 가장 비슷한 아이를 선택하시되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도가 4자리였으면 좋겠어요. YY에서 빼기, 그리고 월은 2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MM 2자리 빼기, 날짜도 2자리였으면 좋겠어요. day, dd 2자리.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결과물과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판매 금액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표시 형식이 있으니까 바로 적용 가능하겠군요. 제목 도형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도형을 넣을 적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높이 값이 좀 높으니까 1, 2, 3에 대해서 번호 자체를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몽땅 다 선택되는 거 확인되시죠? 1과 2 사이, 2와 3 사이에다가 커서를 정확히 두시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나와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높이를 좀 높여주면 널찍해졌네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똑같은 도형을 찾겠습니다. 사다리꼴, 도형에 대해서 색깔과 그 효과 그림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꼴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시사항대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굴림의 24. 홈에서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맞춰줬고요. 그림자의 경우에는 홈에서 할 수 없는 내용이죠.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뜰 겁니다. 도형 서식에서 그 도형에 대한 효과, 그림자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똑 떨어지는 아이 똑같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임의의 셀에다가 결제란을 작성하셔서 그림으로 복사하시고 원본은 삭제해야 된다라고 지시되어 있네요. 임의의 셀에다가 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 작업하게 되면 너비나 높이가 영향을 받으니까요. 시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시트 만들 거고요. 요만큼 모든 테두리 합쳐줘야 될 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너비 조절, 높이 조절. 결제란을 잘 만들었으면 범위를 잡으셔서 그냥 컨트롤 C 복사가 아니라 홈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쌍둥이 복사 단추 보입니다.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다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복사는 끝났어요. 이 아이를 제1작업에 이쯤에다 붙일 거죠. 컨트롤 V. 원본은 꼭 지워달라라고 했으니 쉬트 4번에 있는 친구는 쉬트 자체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삭제. B의 4번부터 J의 4번, G의 14번과 I의 14번은 주황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받으시면 흑백으로 받기 때문에 이게 주황색인지 파란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만큼은 색깔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음영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잡아줬고요. 뚝 떨어져 있는 곳을 같이 잡으시려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것도 저것도 라고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워주는 색깔 주황이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는 아이 선택.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번 셀에다가 게임 코드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H의 14번 셀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데이터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를 찾아 주시고요. 제한 대상이 현재는 모든 값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게임 코드라고 하는 요만큼만 원하고 있죠. 이 리스트 목록만 보일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줄게요. 원본은 일일이 쓰셔도 되지만 범위를 이만큼입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그 범위만큼만 빠딱빠딱 빛나는 거 보이시죠? 확인. 그럼 이렇게 선택 단추가 보여요. 이거, 저거라고 클릭하시면 이 친구들만 선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다른 데이터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유효성 검사였고요.
셀 서식에서 G의 5번, G의 12번 요만큼이죠. 용량에 대해서는 숫자 뒤에 MB 메가바이트라고 하는 친구를 붙여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을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밑에서 5번째 셀 서식을 불러내실 수도 있어요. 표시하는 형식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숫자 값은 0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MB라고 하는 걸 넣어주시면 될 텐데 MB라고 분명히 넣었는데 보이질 않네요. 글자를 추가할 때는 앞뒤로 따옴표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보이게 됩니다. 0이라고 하는 건 숫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MB라고 하는 요 모양의 글자를 붙여주고 싶은데 앞뒤로 따옴표를 붙이셔야만 글자구나 라고 인식이 될 거예요. 확인.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는 구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뒤에 5번 시뮬레이션부터 롤플레잉까지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게 되면 홈에서 이름이 뒤에 5번이라고 맨 앞에 있는 친구가 대표적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 상자에다가 콩 찍으시고 구분이라고 이름을 직접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선택하게 되면 뒤에 5번, 6번, 7번이라고 따로따로 이름이 뜨지만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는 순간 구분입니다 라고 이름이 뜨는 거죠. 데이터 입력이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함수입니다. 함수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 어려운 아이부터 만나게 되면 당황해서 혹시라도 뒤쪽에 문제들 푸는데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함수는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함수 6문제 맨 뒤쪽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서 서식을 꾸며주는 문제가 맨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어요. 이 친구를 먼저 작업하고 2, 3, 4 작업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함수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금액이 5천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글자를 파랗게 굵게 표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되겠네요. 범위를 쫘라락 잡을 거고요. 홈에서 보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맨 끝에서 3번째 새로운 규칙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요. 식을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퀄 는 표시로 시작할 거고요. 판매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여기 있네요. 요거를 이라고 클릭하게 되면 주소가 앞뒤로 달러, H에 달러 5번이라고 길게 붙습니다. 원래는 H에 5번이라고 나오면 되는데 얘가 남한바라고 앞뒤로 달러 표시가 붙은 거예요. 저희는 요 판매 금액이 H에 5번, H에 6번, H에 7번이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H라고 하는 친구는 고정이 돼도 되지만 5번, 6번, 7번은 고정되면 안 되니까 달러 표시가 한쪽에만 붙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쓰지 않고 키보드의 맨 위쪽에 보면 펑션키 있죠. F4키를 누르시게 되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거예요. H만 고정할 거니까 이렇게 H 앞에만 달러 표시가 붙는 순간 F4키를 멈추시면 됩니다. 다시 얘를 일하고 판매 금액을 클릭했고요. F4키를 누르시게 되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보이시죠? H 앞에만 달러 표시가 붙었을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5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크다라고 방향을 좀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작은 건 반대쪽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5천이라고 조건이 끝났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행 전체가 글꼴이 파랗고 굵게 표현됐으면 좋겠다. 서식 단추 누르셔서 글꼴은 굵게, 색깔은 파랑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5천 이상인 아이들만 이렇게 전체 줄이 파랗게 굵어졌네요.
이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업의 경우에는 제1작업 시트의 B4번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제1작업 시트의 B4번부터 H12번 요만큼이라면 함수를 풀지 않아도 요만큼을 복사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범위 잡으시고요. 컨트롤 C 복사 반딱반딱 빛나면 제2작업의 B2 셀에다 컨트롤 V 붙여줍니다. 너비가 좁아서 샵샵샵샵 보이는 친구들은 아래쪽에 옵션 단추를 보시고 너비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라고 원본의 열너비 유지라고 하시게 되면 폭이 넓어지니까 글씨가 다 보이는군요. 고급 필터를 줄 건데요. 고급 필터의 경우에는 조건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게임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판매 금액이 6천 이상인 조건은 2개이지요. 그 2개의 조건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에 따라서 필터를 주실 때에 그 조건을 쓰는 방법이 달라져요. 우선 이면서 또는 이라고 2가지. 자, 이면서라고 하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AND 조건인 거고요. 여기에서는 시작하거나 또는 이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OR 조건을 적용을 해줍니다. OR 조건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써줄 거다라고 하는 제작 방식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게임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는데 R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맨 앞쪽에 R 그리고 뒤쪽에는 별별 R들이 와도 된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R로 시작하지만 만약에 R로 끝난다 라고 하면 맨 끝에 R 그리고 앞쪽에 별별 R들이 와도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R을 포함한다 라고 한다면 중간에 R이라고 하는 게 낀가져 있고 앞뒤로 별별 R들이 와도 돼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판매 금액의 경우에는 6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의 경우에는 크거나 같다, 6천보다 큰 값, 그리고 6천이라고 하는 그 값도 포함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하라고 한다면 반대로 작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그럼 저희는 R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요 친구 그리고 6천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요 친구 2개를 이용해서 엮어 작업을 하시되 조건은 서로 다른 줄에다가 쓰는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우선 조건은 B의 14번 셀에다가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게임 코드라고 하는 친구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4번에다가 콩 찍어서 컨트롤 V 붙여 놓을게요. 판매 금액 역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그 옆에다가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직접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복사해서 붙여놓는 게 오타가 날 염려가 없겠죠. 게임 코드의 경우에는 R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영문자 R 뒤쪽에다가 별을 붙여서 R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거나 라고 하는 친구 OR 조건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옆에다가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대각선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쓸 거예요. 크거나 같다 6천이라고 해서 6천 이상인 값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나타낼 적에 복사하는 위치는 B의 18번 셀에서부터 나타나도록 여기부터 나타나도록 해주시면 될 텐데요. 항목들이 모두 보이는 게 아니라 게임 코드, 구분, 출시일, 판매 금액 요 4가지의 항목만 보여야 되는군요.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복사를 할게요. 게임 코드 그리고 구분은 저 뚝 떨어져 있는 거 컨트롤 눌러가면서 선택할게요. 구분 그리고 출시일, 판매 금액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했고요.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그러면 바딱바딱한 거 보이시죠? 그걸 B의 18번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4개의 항목만 이렇게 모아졌네요.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는 없으니까 ESC 눌러서 선택은 해제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라고 범위 잡고 시작하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고급진 필터를 쓰겠다라고 메뉴 보이시죠?
고급 필터 눌러주시게 되면 목록의 범위는 저희가 범위를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맞는데요. 조건의 범위는 요만큼이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조건 범위 너는 이라고 클릭하셔서 범위를 게임 코드부터 6000 이상이라고 하는 범위 잡아줬습니다.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물을 낼 거죠. 복사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요만큼 4개의 항목까지만 보여주세요 라고 범위를 쪼로록 잡아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요. 확인. 항목들이 결과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표, 서식을 적용할 겁니다. 우선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다음이라고 했으니까 때깔 들어가 있는 이 친구는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홈 들어가시면 우리 색깔 채웠던 거 페인트통 보이시죠?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채우기가 없어요 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색깔이 해지된 거 보이시죠? 이만큼에 대해서 표의 스타일은 보통의 6번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표의 서식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름 똑같이 표 스타일에 보통 6번이라고 뜨는 아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맨 위쪽을 머리글이라고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확인. 머리글에 행과 줄무늬의 행은 적용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를 작업하고 계시면 표 디자인이 보일 거고요. 그 표 디자인에서 머리글과 줄무늬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군요.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문제로군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에다가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사하라는 얘기는 없네요. 어느 만큼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될 텐데 항상 B4에서 H의 12번 함수 빼고 나머지의 범위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이나 필터, 부분합 작업을 합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피벗 테이블. 범위를 먼저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요. 기존에 있던 워크시트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 위치는 이라고 클릭하셔서 제3작업 B2셀에다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 여기부터 만들어질 거예요. 라고 위치가 잡힙니다.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B와 E가 만나는 곳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피벗 테이블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출시일 및 구분, 별, 게임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필요한 항목이 4가지인데요. 출시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행에다가 배치를 할 거고요. 구분이라고 하는 건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열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출시일 질질질 끌어서 행에다 갖다 놓을 거고요. 구분이라고 하는 건 질질질 끌어서 열에다가 갖다 놓을 겁니다. 계산해야 될 게임명은 이렇게 값에다가 끌어 놓으시면 되겠죠. 게임명 그리고 판매 금액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을 쭉 해보시고요. 게임명에 대한 개수라고 하는 건 제대로 들어갔는데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라 그랬는데 합계가 들어가 있네요. 이 친구는 이라고 클릭. 값 필드를 다시 설정하시면 됩니다. 합계에서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판매 금액 뒤쪽에 괄호치고 단위 원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네요. 요거는 직접 입력을 할게요. 단위 원. 결과물을 보시고 이렇게 출시일 연도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은 분기별로도 보이는 게 확인되시죠? 요거는 지울게요. 버전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출시일이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만 남겨놓고
필요한 항목들을 제대로 넣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결과물을 보시고 이제 출시를 그룹화하고 구분을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세요 라고 했는데, 왼쪽에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필요한 이름들이 바뀌어 있네요. 행 레이블은 출시일이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출시일로, 열 레이블은 구분이니까 이름을 맞춰주시면 좋겠죠. 날짜들은 연도별로 그룹을 묶어달라고 했으니 날짜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을 때다 연도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연도별로 묶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구분에서는 결과물에서 롤플레잉 시뮬레이션이라고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결과물은 어드벤처 시뮬레이션이라고 출력 형태에서는 반대로 내림차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구분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셔서 텍스트에 대해서 내림차순입니다 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응부터 시옷으로 내림차순 정리가 되죠.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빈 셀의 경우에는 별별로 표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커서를 피벗 테이블 안에다가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피벗 테이블 옵션.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체크해 주시고 빈 셀의 경우에는 별 2개로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춰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요약 필터에 보시게 되면 행과 열에 대한 총합계가 둘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행 총합계를 지우라 라고 했으니까 V체크를 해제하고 나오면 되겠네요. 지시사항에 맞춰서 다 작업을 했는데 나머지가 혹시 모양이 다르다면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주세요 라는 거죠. 모든 아이들 결과물에 있는 숫자 값들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고 소수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싹 다 잡으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 뿅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소수 자리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없어지네요. 별별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각각의 행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셔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게 되면 글자들의 경우에는 또 가운데 정렬이 돼서 마무리되는군요. 제4작업은 그래프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이고요. 데이터의 범위는 1작업 시트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낸 그래프는 새 시트로 이동을 해서 제4작업이라고 시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라고 했네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 파악이 될 텐데요. 판매 금액과 용량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놀이공원 이야기라고 하는 게임명도 필요하군요. 제1작업 시트에서 게임명 요만큼과 판매 금액, 용량 3가지 항목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했습니다. 범위 잡아서 차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만큼이라고 쭈루룩 범위 잡았고요. 뚝 떨어져서 용량과 판매 금액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왼손의 도움 받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용량부터 판매 금액까지 범위를 잡았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넣을 거예요. 차트, 그 중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진 친구는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할게요. 차트 이동 단추 누르시고요. 새 시트,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이라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새롭게 시트가 가득 찬 아이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주의사항에 순서가 1, 2, 3, 4라고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새로 만들어진 친구가 맨 앞쪽으로 와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순서 옮겨주셔야겠죠. 결과물을 보아하니 길다란 막대가 6개가 보이는데 우리는 8개나 보이네요. 항목들 중에서 몇 개 빼야 되겠는데 데이터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뉴 누르시게 되면 다시 재선택이 가능해요. 결과물을 보아하니 놀이공원, 뚜비의 도넛 가게,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군요. 보트경주, 피그, 톰 브릿지, 양희의 철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가 없었네요. 그렇게 필요 없는 친구들은 체크 해제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순환 뺄 거고요. 양희의 철도 여행 빼겠습니다.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를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1번으로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3번, 하나, 둘, 세 번째. 스타일은 1번. 영역에 대해서 서식도 맞춰주겠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글꼴은 굴림의 11, 채우기는 질감 파란 박역지. 차트 안에서 마우스 움직이실 때마다 차트 영역인지 그림 영역인지 계열인지 이름이 나타나죠. 차트 영역이다 라고 표현이 될 때에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줄게요. 굴림의 11. 모든 글꼴이 맞춰졌고요. 채우는 색깔은 홈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차트 도구 중에서도 서식 부분에서 따로따로 색깔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채워주는 색깔 중에서 질감, 파랑, 박엽지. 모든 아이들이 다 파랗게 채워진 게 보입니다. 그림 영역에 대해서 흰색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네요. 마우스 움직이실 때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때 콕 찍으셔서 채워주는 색깔 흰색 바꿔주면 되겠죠? 제목에 대해서 지시된 대로 맞춰주도록 하죠. 차트 제목, 글꼴을 굴림에 굵게 20. 채워주는 색깔, 테두리, 서식에 가셔서 하나하나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채워주는 색깔, 테두리는 검정. 용량 계열의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 지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용량 부분은 결과물 보니까 파랑색의 요 막대 얘기하는 거죠. 파랑 막대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차트를 종류 바꿔주도록 할게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고 나오게 되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계열에서 출력 선택을 참조하시고 표식, 마름모 크기 10, 레이블 값도 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표식이 동글동글해 보이는데 이렇게 출력 선택에서는 마름모 꼴의 크기가 11호군요. 정확하게 표식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서식을 불러낼게요. 저는 문제지를 띄우느라고 엑셀 창을 좁게 줄였기 때문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문을 그때그때 열었다 닫았다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넓게 쓰실 거니까 서식 창문이 열려 있어도 작업하는 데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표식에 대해서 표식의 옵션을 열으시게 되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것 중에서 형식과 크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하는 건 한 친구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만요 라고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도록 하죠. 숫자 값이 들어갔어요. 다만 그 위치가 위쪽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군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레이블 서식으로 자동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레이블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선의 스타일은 파선이다 라고 했네요. 클릭하셔서 선의 모양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축에 대해서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건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로축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만 세로축에서 보조축의 단위가 서로 다르니까 이 친구만이라고 선택하셔서 다시 축서식 최소값은 0 맞지만 최대값은 150메가
라고 값이 다르군요. 사이사이의 간격도 3, 6, 9라고 30단위예요. 기본을 30. 법례명을 변경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법례명을 보아하니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친구가 단위원을 쭉 펴서 썼어요. 우리 건 위아래로 입력이 되어 있죠. 이 친구에 대해서는 클릭해서 오른쪽 서식을 누르실지라도 여기에서는 제목에 대해서 변경하는 값이 없네요. 법례 서식은 닫도록 할게요. 차트 작업하고 계실 때 차트의 디자인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 찾으시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값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판매 금액의 단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편집하겠다라고 눌러주시면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걸 불러왔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를 나는 쭉 펴서 쓰겠다라고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판매 금액 괄호 열고 단위 원. 확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굳이 저희가 직접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쭉 펴서 표현이 됩니다. 확인. 도형을 얹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제목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9번 도형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넣어줄게요. 삽입에 도형.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하고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보시고 비슷한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나머지의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춰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들이 흐리멍텅해 보이니까 오른쪽 버튼 축서식 가셔서 선들의 색깔을 좀 짙은 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뚜렷하게 잘 보이도록. 막대의 두께값도 좀 달라 보이죠? 막대에 대해서 간격, 너비,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토탈 6문제가 나올 거고요. 문제당 20점 주어집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함수를 두 가지 중첩해서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기본 함수 쉬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실제 문제 푸실 때는 눈에 딱딱 들어오는 쉬운 친구들 먼저 하시고요. 남는 시간에 어려운 친구들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문제 풀이니까 순서대로 1, 2, 3, 4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번. 게임 코드의 마지막 값이 1이면 인기작, 2이면 할인 중, 3이면 가족용으로 입력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choose 함수와 write 함수를 줬네요. 추천에다가 그 결과물들을 게임 코드 보시고 1인지 2인지 3인지 그 뒤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결과물을 골라주시는 거죠. choose 함수 모양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choose는 어떤 숫자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친구가 1이라면 요거를, 2라면 저거를 이라고 그 결과물을 대입해 주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3까지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대목에서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write 함수를 줬습니다. 숫자를 뽑아올 때 게임 코드에 보시게 되면 맨 뒷자리에 있는 숫자를 뽑아오라는 거죠.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 볼게요. equal, choose,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write. 게임 코드는 B에 5번에 있기 때문에 B의 5번에 있는 문자에서 맨 끝에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시면 1인지 2인지 3인지 뽑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숫자를 선택하셨다면 컴마 1의 경우에는 인기작이라고 했으니까
글자의 경우에는 앞뒤 따옴표를 붙입니다. 인기작. 두 번째, 2라고 하는 아이가 뽑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할인 중. 세 번째, 3이라고 하는 글자가 뽑혀 나온다면 가족용. 더 이상은 뽑아올 게 없다. 이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직접 해보도록 하죠. equal, ch, choose, ri, write.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함수들이 괄호까지 열어줘요. 게임 코드에 있는 코드를 컴마, 마지막에 write,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뽑아오겠다 라고 하면 숫자가 뽑혀 나온다고요. 컴마. 그렇게 해서 뽑혀 나온 게 1이라면 인기작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데이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ch 찾으시면 choose 함수 보입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괄호까지 열어줍니다. write, ri 치시면 write 함수가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또 불러냈어요. 게임 코드의 마지막 값을 뽑기 위해서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주소값 B의 5번 들어가죠. 컴마, 한 글자만 뽑아오면 숫자 1 혹은 2, 3 뽑혀 나오겠죠. 컴마, 그렇게 해서 뽑혀 나온 아이가 1이라면 인기작이라고, 그렇게 해서 뽑혀 나온 아이가 2라면 할인 중, 뽑혀 나온 아이가 3이라면 가족용. 더 이상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겠다. 1, 2, 3 중에 하나다 라고 하면 괄호를 닫아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1이라고 하는 게 뽑혀 나왔기 때문에 인기작이 나온 거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구석에다가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면 깜짝 더하기가 나와요. 클릭 드래그해서 자동 채우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순위를 구하는 문제로군요. 판매 금액의 내림차 순으로 순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1등, 2등, 3등 순위가 뽑혀 나올 텐데 그 뒤에다가 위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앰퍼센트 연산자를 줬네요. 우선 랭크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랭크 EQ라고 해서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지, 컴마, 어디에서 범위 잡아주시게 되면 내림차 순으로 큰 게 1등으로 순위가 구해집니다. 저희는 순위를 한 친구만 잡을 게 아니라 밑에 계속 순위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지는 판매 금액에 대해서 요거라고 계속 바뀔 거지만 그 판매 금액들이 모여있는 범위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 표시를 해서 F4키 눌러주시면 그 범위는 안 바뀌게 될 거예요. equal 랭크 EQ. 순위를 구할 적에 이렇게 판매 금액 4,000원짜리 요거를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주소값으로 따졌을 때 H의 5번, 컴마, 어디서 범위는 이만큼이 모여있는 곳이요 라고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겠죠. 그 범위는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달러 표시를 앞뒤로 계속 붙여주시면 돼요.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쓰셔도 되겠지만 F4키를 이용해서 단축키 넣으시게 되면 달러 표시가 자동으로 붙을 겁니다. 순위를 구하도록 할게요. equal RA 랭크 EQ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 괄호를 열어줬고요. 판매 금액에 대해서 순위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 4,000원이 판매 금액이죠. 컴마. 이 친구들이 모여있는 요 범위에서 얼마인지 궁금하다는 건데 그 범위는 바뀌면 안 된다. F4키 눌러서 달러 표시가 와다닥 붙는 거 확인을 하세요. 요대로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순위가 구해질 텐데요. 6이라고 단순하게 숫자만 나와 있는 뒤에 앰퍼센트를 붙여서 위라고 하는 글자 보일 수 있도록 붙이겠습니다. 6위라고 표현되는 거 확인되시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오른쪽 구퉁이에 깜짝 더하기 나오면 자동으로 짜라락 채워서 순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세 번째 문제는
롤플레잉 게임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정의된 이름, 구분이라고 이름을 줬던 거 활용해서 countIF 함수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countIF 함수 보도록 할게요. equal countIF 개수를 구할 건데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구할 거기 때문에 범위를 잡아줄 적에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범위를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걸어주면 바로 비교하면서 개수가 나오니까요. 롤플레잉 게임인지 아닌지는 요만큼 구분 범위를 보시면 되겠죠. equal count if 라고 쓰고 조건의 범위는 주소값으로 시자면 D의 5번부터 D의 12번까지일 겁니다. 컴마 조건은 롤플레잉이라고 하는 글자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제일 좋겠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소값을 줬기 때문에 D의 5번에서 D의 12번이라고 뜨지 않고 주소에 대해서 넣었던 이름, 구분이라고 뜨게 될 거예요.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count if 롤플레잉인지 아닌지를 범위 요만큼 잡아주겠다라고 해서 뒤에 5번, 6번, 7번, 8번 쭉쭉쭉 9번, 11번까지는 그대로 주소로 보이지만 12번까지 범위를 잡는 순간 이렇게 구분이라고 이름이 뜨는 거 보이시죠? 컴마 정확하게 쓰자면 따옴표 붙여서 롤플레잉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 게 정답이겠지만 롤플레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곳을 그냥 클릭하셔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대로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롤플레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정답이죠. 네 번째 문제는 시뮬레이션 게임의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에버리지가 들어갈 텐데요. dAverag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줬네요. 더불어서 그 값이 평균이다 보니까 소수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반올림을 해서 100원 단위로 끊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반올림에 관련된 라운드 함수도 같이 줬습니다.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라운드 함수의 경우에는 어떤 숫자가 나온다면 컴마 소수 몇 번째까지 보여줄 건지를 정해주는 문제입니다. 이 친구는 소수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수 0번째라고 한다면 뒤로 갈수록 소수 첫 번째, 소수 두 번째 자리가 될 텐데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마이너스 첫 번째, 마이너스 두 번째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문제에서는 100단위로 끊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쪽이 0, 0이라고 마무리된 거 보이시죠? 소수자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요 두 자리가 0, 0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소수 몇 번째까지요? 마이너스 두 번째까지요 라고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반올림하는 거를 얘기했는데요. 반올림하는 거는 숫자가 그렇게 반올림돼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숫자 계산할 게 에버리지,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dAverage, 앞쪽에 d가 붙었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줍니다. 쓰는 방식은 표 전체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세워주시면 돼요. 시뮬레이션 게임의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판매 금액은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라고 7, 열 해주면 되겠죠. 조건의 범위는 조건의 범위는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라고 조건을 잡으시면 되는데 제목까지 포함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 볼게요. equal 반올림을 할 거니까 라운드 어떤 숫자 값에 대해서 반올림을 할 건다. 그 숫자 값은 dAverage로 찾아주겠습니다. dAverage에서 표 전체라고 했으니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 범위를 잡으면 되겠죠? B 4, J의 12. 몇 번째 열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판매 금액이 있었나요? 7번째 열에 판매 금액이 있었죠? 조건은 구분이 시뮬레이션인 애들만 모아가지고 평균을 낼 거다 라고 D의 4번부터 D의 5번까지가 D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면 컴마 소수 몇 번째까지요? 앞쪽에 100원 단위로 이렇게 끊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결과 주시면 되겠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라운드 RO 라운드 여기 있군요. 더블 클릭해서 괄호까지 열었고요. D 에버리지 역시 여기 있군요. 더블 클릭해서 괄호까지 열었습니다. 표 전체를 몽땅 다 잡아줬고요. 컴마 몇 번째 열이요? 7번째 열.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아이를 그냥 제목을 바로 찍으셔도 괜찮아요. 콩 찍으시게 되면 일단 7번째 열이 선택이 된 거고요. 컴마 조건은 시뮬레이션인데 그 아이가 구분되는 거라고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요만큼 괄호로 닫아주게 되면 D 에버리지로 값이 숫자 값으로 나올 거예요. 컴마 소수 몇 번째까지요? 마이너스 2번째까지요 라고 해서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값이 3,800이라고 똑 떨어지게 정리가 됩니다. 표현 방식을 컴마 표시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도 표시 형식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최대 용량 맥스 함수를 줬습니다. 요건 가장 기본적인 함수니까 바로 작업을 해도 될까요? equal max라고 해서 범위만 잡아주시면 돼요. equal m max라고 하는 친구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괄호까지 열었고요. 최대 용량이라고 했으니까 용량의 범위만 쫘라락 잡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하면 바로 제일 큰 친구가 구해졌고요. 6번 판매 금액에 대해서 VLOOKUP 함수를 주면서 찾아달라 라고 했죠.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게임 코드에 판매 금액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게임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게임 코드를 보시면 그 아이의 판매 금액이 저기 있죠. 이렇게 해서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만드는 방법 equal VLOOKUP H의 14번 셀에 있는 아이를 찾아달라는 거죠. 어디서 범위요? 게임 코드 여기에서부터 판매 금액 저기까지 이만큼을 보셔야 찾으실 수 있겠죠. B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겠네요. B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범위. 거기에서 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판매 금액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째 있죠. 몇 번째 열이요? 7번째 열이요. 라고 클릭. 7번째 열이요. 라고 입력. 마지막에 붙어있는 옵션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똑같은 값을 찾아달라는 뜻의 옵션입니다. 0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ST232를 찾고자 할 때 ST241 비슷한 아이는 찾지 않아요. ST232라고 하는 정확히 똑같은 아이만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을 구해줄 겁니다.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equal VLOOKUP 더블 클릭해서 괄호까지 열었고요. 내가 궁금한 아이는 얘입니다. 누구? H의 14번이요. 컴마 어디서요? 게임 코드부터 판매 금액까지 이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컴마 몇 번째 열에 있어요? 7번째 열에 있습니다.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거,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이렇게 쭉 보시면 정확히 일치하는 거 펄스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직접 0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대로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ST
232라고 하는 친구는 2500입니다. 라고 값을 찾아주죠. 바꿔볼까요? 코드를 RA321로 바꾸게 되면 RA321은 2400입니다. 라고 찾아주는 거 확인이 되네요. 여기까지 함수 문제를 함께 풀어봤고요. 최종적으로 파일을 저장해서 전송하실 때는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순서 확인을 쭉 해보십시오. 선의 모양 빠뜨렸군요.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겁니다. 저장. 시험장에 보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다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이름이 바뀐 거 꼭 확인을 하시고 전송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2023년 10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